안녕하세요. 평면도 맛집 미니스 부동산입니다. 3차 사전 청약 모집 공고 평면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공공분양입니다.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본 청약 시기는 이렇게 됩니다. 2024년 양주회천이 2022년 6월경으로 제일 빠릅니다. 입주 예정 시기도 역시나 제일 빠릅니다. 2024년 하남교산, 과천주암 2027년 3월과 6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신혼희망타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주암 역시 2027년 6월로 입주가 예정이고요. 자, 시흥하중 같은 경우에서는 본청약이 2025년 3월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시흥하중이 제일 본청약이 늦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 시기도 늦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우선 공급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교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2년 이상 하남시 지역 우선, 그리고 경기도 2년. 자, 과천주암 같은 경우에서는 과천시 2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주회천 같은 경우에서는 양주시 1년, 경기도 6개월 거주자에게 순서대로 지역 우선 공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서는요 과천주암 역시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달이 된다면은 기타 지역에서 당첨도 될 수 있겠죠. 시흥하중 같은 경우 시흥시 1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자, 전매 제한 거주 의무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약 모집 공고에 따라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80%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하남교산, 과천주암은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입니다. 자, 양주회천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5년이 됩니다. 본 청약 모집 공고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본 청약 당첨 발표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혼희망타운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과천주암 이 인근 주택 가격에 대비 80% 미만일 경우로 봤을 때는, 자, 전매 제한 10년, 거주 5년, 거주 의무 5년. 자, 시흥하중 같은 경우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5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역시나 본 청약 모집 공고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역시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산정 기준일도 본 청약 당첨일 발표일 기준으로 신혼희망타운도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남교산 양주회천지구는 LH 사업지구로 안단테 브랜드로 간다. 그리고 과천주암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별도의 브랜드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이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로 LH 플러스 단지별 별도 브랜드,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예비 당첨자는 뽑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전 청약 공급 호수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총 건설수 호수 대비해서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이 많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공급도 세부적으로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공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이고요. 역시나 예비 당첨자 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LH 이외의 별도 브랜드 적용하지 않지만은 함께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전 청약 물량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총 건설수는 이렇게 되는데 장기 임대가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분양의 물량이 좀 적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2289세대 중에 사전 청약은 2172세대, 꽤 많은 물량이 사전 청약에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간략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겠고요.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 단지 배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주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1 블럭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으로 되어 있고 남동, 남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북동쪽, 북서쪽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추후에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1 블록 총 1337세대 중에 사전 청약 물량은 884세대다. 자,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으로 되어 있는 타입은 46과 55 타입, 그리고 84 타입만 공공 분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46A 타입, 자, 46 한 개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타입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3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라는 겁니다. 발코니, 드레스룸, 복도 이렇게 팬트리. 이 가변형 벽체이기 때문에 다 허물고 더 넓게 사용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46B 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리고 거실이 이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형 벽체, 그리고 드레스룸도 가변형 벽체, 창문도 닫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동풍은 아니지만은 인지판상형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46A 타입, 46B 타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은 46 타입 이렇게 판상형 구조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5 타입입니다. 어휴, 4개 타입입니다. 너무 많은 타입이네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판상형 구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A타입 4베이 판상형, 맞동풍의 드레스룸, 알파룸과 침실이 가변형 벽체로 되어 있다. 자, B타입도 B타입은 맞동풍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인지판상형 정도네요. 발코니 쪽에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문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베이 인지판상형으로 확인이 되고 드레스룸에 창문은 없습니다. 드레스룸은 A타입보다는 좀 작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C타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베이 인지판상형. 자, 확실히 이쪽에 창문이 없다. 자, B타입은 그래도 주방에 창문이 있는데 C타입은 아예 없는 인지판상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실의 이면창이라는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위치를 좀 확인을 해서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변형 벽체는 알파룸과 침실이 이 안쪽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55D 타입 같은 경우에서도 1, 2, 3, 4 포베이 인지판상형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이 작은 창문이 있기 때문에 거실이 이면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이쪽에 창문이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타입, 발코니에 또 창문이 없는 타입 아쉽네요. 안방 쪽에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이렇게나 넓게 가변형 벽체를 사용할 수 있다. 역시 55D 타입이 방 하나 구조로도 1인 가구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분양 84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와 B타입 두 개의 타입이네요. 선택은 할 수는 없습니다. 1, 2, 3, 4 4베이 판상의 맞동풍에 디귿자 주방 알파룸까지 이쁘게 놔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잘 놔져 있고 현관 창고도 가변형 벽체로 어이구 이거 모두 다 통합을 할 수 있네요. 다용도실에 또 창문도 있고 잘 나온 평면도, 간단하게만 봐도 잘 나온 평면도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B타입 같은 경우도 1, 2, 3, 4 자, 이렇게 돼서 다 가변형 벽체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 순환 구조네요. 이렇게 현관에서 다용도실로 넘어갈 수 있는 순환 구조, 그리고 맞동풍 되고 알파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변형 벽체로 이게 또 허물고 이렇게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평면도 또한 또 괜찮을 수 있는 평면도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과천주암시 2블럭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이니까 남동 이렇게니까 이거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남서, 이건 정확하게 좀 방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은 괜찮게 좀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좀 타워형도 좀 보이긴 합니다. 평면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6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의 맞동풍 구조,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가변형 벽체, 발코니 창문 있다, 침실 2도 가변형 벽체입니다. 46 타입은 한 개이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55 타입, 어이구, 3개입니다. 큰일 났네요. 이 3개, 이 C 타입이 타워형 구조인데 이게 남서남동으로 해가지고 향이 좋을지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55 A 타입 보면은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에 또 가변형 몇채. 자, 55 D도 포베이 판상형인데 예, 포베이 인지 판상형이 되겠네요. 맞동풍이 안 되는. 자, 그리고 중앙 쪽으로 가변 교체가 또 된다라는 거. 드레스룸에 창문은 또 없어요. 자, C타입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 창문 없고 이면 개방 타워형에 향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괜찮게만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팬트리 공간도 또 이쪽에 또 있네요. 벽에 현관의 반대쪽이 뚫리고 왼쪽, 현관의 반대쪽이 뚫리고 왼쪽, 여기가 뚫리고 여기가 왼쪽.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가 뚫리고 여기 현관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향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북서 남서, 여기 204동은 참 좋네요. 남서 남동. 자, 이번에는 하남 교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2 블럭입니다. 단지 배치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쪽이 북쪽, 남동 남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향을 추후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동 남서 전반적으로 다 남동 남서로 좀 이루어져 있기는 하네요. 자, 51 타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좀 보니까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아파트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신종 8종 평면도를 개발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1 타입. 이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창문까지 이렇게 침실 위에 2개가 있고 공간이 넓게 빠져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는 일단 발코니는 이렇게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 다용도실 공간도 좀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51 타입이 이번에 좀 새롭게 나와져 있는 평면도, 이 1, 2인 가구들을 위한 이 평면도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55 타입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신규 개발한 평면도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 예시 평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11월 달에는 이렇게 신규 평면도가 나오지 않고 12월 달에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에 이 하남 교산 쪽에서 적용이 된 평면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 있죠. 거실 이렇게 창문 2개에 바로 옆에 주방이 있는 LDK 구조에다가 반대편에 이 침실이가 있는데 이게 또 가변형 교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중에 방이 하나 더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변형 교체를 허물고 맞동풍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안방에 발코니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신종 8개 타입을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8개 타입인데요. 여기 보면 51, 55, 59, 66, 74, 84 이렇게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1과 55S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하남 교산에서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58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이 평면도 구조이긴 한데, 이 평면도도 좀 특이할 수 있겠죠. 1면, 2면에 3면까지도 되어 있고 창문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 주방과 거실의 LDK 구조인 상황에서 주방도 이면창, 거실도 이면창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또 창문까지 놔져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발코니도 크고, 그리고 지금 현관과 이렇게 다용도실이죠. 이 공간을 이렇게 순환 구조로 할 수 있고 현관 공간 길이 자체도 넓습니다. 드레스룸은 좁고 발코니 있고 이 침실을 또 가변형 묘체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이 평면도 또한 이 가변형 묘체를 허물고 해서 방 하나로 만들고 소형 1, 2인 가구들을 또 위한 평면도 구조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58 타입이 좀 특이할 수 있긴 한데 향 부분만 좀 더 확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되는데 이렇게 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남서, 북서, 북동이 되겠네요. 자, 긴 면이 이쪽이 거실이 좀 되니까 남서, 네, 여기가 남서, 북서, 북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남서가 기본적으로 깔아주면서 북서. 자, 그러면은 이 뷰 자체는 좀 어떻게 될까? 이 단지 내 뷰가 좀 되기는 하겠네요. 여기가 좀 열리네요. 이 아래쪽이 남서 제가 괜찮다고 좀 했죠. 괜찮은 타입이 여기에 있다.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58 타입이 아닐까. 장단점은 추후에 더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상 봐왔던 포베이 판상형인데, 자, 여기는 꺾여 있는, 자, 인지 판상형. 그래도 창문이 크게 낮아 있네요. 여기 디귿자주가 발코니 공간 넓고, 자, A 타입 드레스룸이 조금 작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발코니도 있고 이렇게 가변형 벽체 맞동풍 잘 되고, 자, 59B 다 가변형 벽체 안방. 드레스룸이 좀 작다라는 게 좀 아쉽죠. 자, 이런 특징. 여기 이면창이 또 아니라는 거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59A, 59B 타입.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남 교산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양주회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24블럭입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위쪽이 북쪽이니까 남서, 남동, 남동. 자, 남서, 남동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회천. 자, 평면도 보도록 할게요. 59 타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59 타입이 딱 두 개로 되어 있다. 이 타워형과 판상형으로 되어 있다. 선택은 할 수 없다.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가변형 벽체, 드레스룸, 창문 잘라져 있고요. 자, 그리고 59B 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면 타워형의 거실, 발코니 창문, 주방에 창문 있고 드레스룸, 안방, 발코니. 자, 침실 2, 3을 통합할 수 있는 것 옵션도 역시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릴 텐데 이 파워형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렇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남동 남서가 되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양주회천. 네, 입주도 제일 일찍 하는데 이 양주회천 59 타입은 825세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안보다 입지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양주회천 이면 타워형이지만 향도 좋고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 또 만족스러울 수 있는 좀 평면도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C형 하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만 뽑고요. A1, A4 블럭입니다. 먼저 A1 블럭. 자, 단지 배치도 보면요. 위쪽이 북쪽, 남동. 자, 남동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공간이 너무 이거 사생활 간섭이 좀 발생이 되겠네요. 너무 이게 다닥다닥 좀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동. 각도가 살짝 틀어져 있는 것도 좀 있네요. 이렇게요. 더 향은 좀 더 꼼꼼하게 좀 분석을 추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좀 보도록 할게요. 55 타입만 있는데 A, B, C 세 타입이다. 선택할 수는 없다. 자, 보면은 1, 2, 3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에 드레스룸 잘 있고 알파룸과 침실을 통합할 수 있다. 자, 55B 타입 같은 경우 맞동풍 55A랑 평면도 구조는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바로 이 부분이 좀 차이. 또 바로 보이는 건 있네요. 55A와 55B 타입의 안방 욕실 문이 방 문하고의 간섭이 좀 발생이 된다라는 게 딱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55C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없죠. 자, 드레스룸 창문 일단 다행스럽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창문은 잘 놔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A4 블럭 신혼희망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는 게 좀 특이점이네요. 바로 오른쪽 편으로 좀 틀어져 있는 쪽이 북쪽이다. 이거는 이제 단지 배치도를 좀 틀어서 추후에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남동향이 이렇게 있고 쪽이 남서향이고 여기 또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면은 남서 남동 이쪽에도 좀 창문이 있는 이면 타워형 같은데 타워형 북서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 타입이 이렇게 4개네요.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 구조. 자, 그리고 이면 타워 역시 타워형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포배 인지판상형, 그래도 주방에 창문이 있다. 자, 여기는 포배 판상의 맞동풍 구조인데 조금은 좀 낯선 구조가 좀 될 수 있나요? 이쪽에 또 그래도 팬트리가 있긴 하네요. 아무튼 추후에 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6 복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부층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거실이 보이고 앞쪽에 테라스 공간, 주방에는 창문은 없지만 발코니 쪽으로 창문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맞동풍이라든지 이면으로 창문이 나져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렇게 침실 2와 침실 1이 보입니다. 가변 벽체가 있기 때문에 다 허물고 더 넓게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좀 창문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변형 벽체를 허물면은 이 계단하고 완전 다 연결되는 그런 구조, 마치 거실 같은 구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면도만 봤을 때는 그냥 가변형 벽체를 그냥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집 공고문과 평면도 단지 배치도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면도 위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